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제가 올린 영상 중 스마트 계약 관련 업데이트에서 스텔라 프로토콜 V18과 V20을 착각하여 혼동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텔라 프로토콜 V18이 파이네트워크의 테스트넷2에 지원되면 파이코인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스텔라 프로토콜 V20의 소로반 스마트 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최근 테스트넷2에서 스텔라 프로토콜 V18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파이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테스트넷2는 파이코인의 메인넷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파이코인 블록체인의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하고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이코인이 테스트넷2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바로 안정성 강화입니다. 메인넷 이전 전에 시스템을 완벽히 검토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죠. 테스트넷2는 파이네트워크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오픈 메인넷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프로토콜 V18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MM, 즉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기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이네트워크 자체에 덱스, 즉 탈중앙화 거래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현재 덱스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AMM 기능을 직접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파이네트워크는 스텔라의 AMM 기능을 테스트넷2에서 실험하면서 유동성 제공과 자산 교환의 효율성을 이해하고 테스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AMM 기술을 통해 어떻게 자산 교환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코어팀에서 말했던 스텔스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면 모든 내용이 딱딱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파이네트워크는 스텔라 프로토콜 V18에서 AMM 기능을 사용해 자산 교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래의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AMM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온 유동성 풀을 통해 자산을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거래소는 오더북 방식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가 늦어지거나 성사되지 않을 수 있죠. AMM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유동성 풀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 자산을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유동성 풀에 자산을 예치하고 그 자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가격을 맞추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덕분에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거래는 빠르고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파이네트워크는 스텔라 프로토콜 V18에서 AMM 기능을 사용해 자산 교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네트워크가 테스트넷2에서 스텔라 프로토콜 V18을 도입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AMM 덕분에 자산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이네트워크가 AMM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이네트워크는 덱스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유동성 제공과 자산 교환의 효율성을 이해하고 향후 덱스 도입을 고려하여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의 자산 교환이 어떻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AMM 기술이 자산 거래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파이네트워크가 스텔라 프로토콜 V18의 AMM을 테스트하는 것은 미래에 활용될 가능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보더 결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보더 결제란 쉽게 말해 국경을 넘는 결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게 되는 결제 방식이죠.
하지만 기존의 국제 결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비싼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프로토콜 V18을 통해 파이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V18은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와 거래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0.01파이로 설정된 거래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파이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은 은행 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송금 수수료가 비쌌지만 파이코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네트워크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착각했던 스텔라 프로토콜 V2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V20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로반 스마트 계약의 도입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상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개발자들과 파이오니어들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로반은 웹어셈블리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러스트 언어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스마트 계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앞으로 파이네트워크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V20을 파이네트워크에서 도입한다면 이로 인해 전 세계 개발자들과 파이오니어들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앞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이 파이코인 생태계에 도입된다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이코인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스텔라 프로토콜 V18을 통해 유동성 관리와 자산 교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V20에서 도입된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더 많은 금융 서비스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6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이 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한다면 파이코인은 탈중앙화된 결제 수단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가치는 기술적 발전과 커뮤니티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와 함께 지켜봅시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